티볼리 많이들 찾으시죠? 저렴한 가격에 튼튼한 소형 SUV라는 인식 때문에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차를 잘 모르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이 차종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의외로 많이 판매를 하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티볼리를 보시는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고질병은 어떤 게 있는지, 수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이 영상으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수할 이 티볼리는 이제 디젤 모델이고요. 17년식에 73,000km 주행한 800만 원대 차량인데요. 바로 검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산 소형 SUV 중에서는 같은 소형급이더라도 좀 큰 편에 속하고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의 실내 공간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소형 SUV인지라 트렁크 공간이 기본적으로 크진 않지만 트렁크 공간이 더 넓은 모델이 있는데요. 티볼리 에어로 가시면 준중형 SUV처럼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등급도 알아보자면 티볼리는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 TX, VX, LX, RX 이런 식으로 4가지 트림이 있는데 RX는 특이하게 티볼리 에어 모델에만 들어가 있는 트림이라 이 티볼리에서는 총 3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차량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LX 등급입니다. 이 외에도 연식별로 삼바 에디션, 기어 에디션 같은 에디션 등급들이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등급인 LX에는 핸들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 블루투스, 요즘 차에 들어가는 고급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랫등급인 VX에는 열선 시트랑 가죽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트림인 TX 등급은 스마트키도 없고 가죽 시트가 아닌 직물 시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티볼리의 중고차 가격은 저렴한 모델은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1000만 원 이내에서도 충분하게 좋은 차를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19년식 이상의 베리뉴 티볼리로 보시게 된다면 시세는 1000만 원부터 시작이고 멀쩡한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1000만 원 초중반부터는 최소한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 시승을 하기 전에 외판도 깔끔한지, 혹시나 이제 긁힌 부분은 없는지, 문콕이 많진 않은지, 파손된 부품은 없는지 이런 것도 눈으로 먼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고요. 도색이 들어간 데는 없는지, 성능 기록부와 다르게 판금이 들어가거나 교체가 들어가진 않았는지도 도막 측정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엔진룸도 한번 열어서 누유나 누수 간단하게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문제점은 없는지도 엔진룸 안쪽을 열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시승을 가볼 건데요. 티볼리도 여느 소형 SUV랑 거의 마찬가지로 뒤에는 토션빔이라는 서스펜션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승차감이 기대가 되진 않지만 한번 시승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을 잠깐 이제 운행을 해보니까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나가는 게 고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이 차량도 당첨이네요. 앞에서 덜그럭덜그럭 하면서 소음이 있고요. 일단 저속 주행 시에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은 토션빔이 들어갔지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 소형 SUV에서 이 정도 승차감이면 괜찮다 라고 느낄 정도고요. 엑셀감은 이게 디젤 차라서 초반에 토크가 좋아서 얼마 밟질 않아도 이렇게 쭉쭉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티볼리는 핸들의 감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러서 노멀, 컴포트, 스포츠 모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바꿔서 타시면 됩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당연히 핸들이 좀 더 무거워지겠죠. 미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이신 6단 미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속에서 당기는 듯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느낌도 고질병 중에 하나라서 시운전 하시면서도 당기는 느낌은 없는지, 변속 충격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확실히 디젤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0에서 2500rpm 정도만 가도 정말 출력에서는 뭔가 부족함은 없다 라고 느낄 정도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소형 SUV의 가벼운 차체에다가 디젤 엔진을 얹었다 보니까 연비도 진짜 좋은데요. 복합 연비가 1리터당 14km 이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연비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헤드룸이랑 레그룸이 소형 SUV 치고는 되게 많이 남아서 그냥 운전할 때 좀 크게 답답함이 없는 그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2열은 괜찮나요? 너무 넓어 진짜. 눈 감고 타면은 딱 스포티지나 투싼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감고 타는 거야? 저 눈 뜨고 있는 겁니다. 일단 좀 밖에 나와서 또 타보니까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다 나가서 아주 덜그럭덜그럭 하는 소음이 크게 납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는데도 이제 정비를 안 해놨다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방치하면서 넘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트를 띄웠는데요. 아까 하체 소음의 원인이었던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흔들었을 때 이렇게 소리가 그럭더그럭더그럭 이런 게 이제 차체를 타고 올라와서 난 소리였고요. 사실 이 부분은 몇만 원 하진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수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볼리의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라디에이터 서포트 쪽에 언더커버가 이제 이렇게 생겨서 라디에이터가 생각보다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거든요.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을 잘못 쳐서 언더커버를 친다면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차도 보시면 여기 충격 흔적이 한번 있고 이 안쪽에 이렇게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하부 쪽에서는 누유가 발생하고 있진 않고요. 이제 고질병 중에 하나인 디젤의 EGR 쿨러가 같이 있는데 이쪽에서 냉각수 누수라든지 EGR 밸브 막힘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가스켓이나 호스류들 눈으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인 부식 상태는 그냥 연식 대비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리프트를 띄웠을 때 타이어 편마모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차량은 타이어 편마모는 없지만 휠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편마모가 있으면 얼라이먼트를 봐야 되는데 얼라이먼트를 보기 힘든 토션빔 구조라서 얼라이먼트가 틀어진 차량을 잘못 사시면 얼라이먼트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리프트 띄웠을 때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엔진룸을 열었을 때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웃렛 포트인데요. 이 DPF 쪽 안쪽에 이 호스를 보시면 이쪽에 냉각수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각수가 마르면 흰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제 말라붙는데요. 그런 자국이 보인다면 냉각수 누수를 의심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엔진룸에 봤을 때 가끔 헤드가스켓 누유랑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엔진 오일을 교체하면서 흐른 엔진 오일을 닦아주지 않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고인 엔진 오일을 헤드가스켓 누유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헤드가스켓 누유를 보실 때에는 이쪽 부분 말고 이쪽 안쪽으로 저 반대편 그리고 저 뒤편을 확인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리뉴 티볼리 이후에 티볼리 신형 같은 경우는 이 냉각수 보조 탱크가 가끔 터지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 냉각수 보조 탱크도 혹시나 깨져 있진 않은지 이쪽에서도 냉각수 누수가 있진 않은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셨을 때 발전기랑 뭐 베어링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 물고 돌아가는 겉벨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텐션을 유지해주는 텐션 베어링이 약 6만에서 7만 킬로 정도 됐을 때 나가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육안상으로 텐셔너가 터지진 않았는지 벨트 장력은 짱짱한지 시동을 꺼보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실내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작동이 잘 되는데요.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고정해주는 이 핀 있죠? 요게 들어가서 안 나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중고차를 보실 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이런 홈이 잘 작동은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와이퍼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유막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드드드드드 이런 식으로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와이퍼 암에 힘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도 사이즈가 맞는 K3 와이퍼 암을 구해서 따로 장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증상이 있는 차량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티볼리를 검수하면서 외관 검사, 도막 측정, 리프트 점검, 시운전, 그리고 고질병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티볼리를 중고차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